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지인들은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기겁을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남편과 사별하게 된 바람에 남이 됐던 시어머니가 다시 시어머니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예, 아가, 조만간 네 시아버지가 또 고약한 소리 할 것 같거든. 설마 합가하자는 얘기요? 아님 손주 빨리 보라는 얘기요? 민우 애비 유별난 거 알잖니? 하나 들어주면 계속 요구하는 거. 나는 너랑 민우 행복하면 됐고, 괜히 즐기는 신혼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양반 고집이 너무 세서 나도 술을 좀 써야겠구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님? 조만간 너 명절 때 내려오면 단단히 혼내는 척 할 거니까 놀라지 말고 적당히 장단만 맞추거라. 괜히 연기 티나면 안 되니 말 안 하려 했는데 너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말한다. 아, 일부러 혼내서 합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 봐요? 그래, 내가 너 꼴 보기 싫다고 하면 민우 애비도 고집 부리진 않을 거다. 참, 그리고 내가 김치며 수육이며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민우랑 챙겨 먹고. 네네, 어머님. 진짜 너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너랑 민우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낙이다. 또 우리 인연이 어떻게 남은 평생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더 잘 모시진 말고 비슷하게만 해다오. 뮤지컬을 전공하셨던 시어머니는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잘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제게 과분한 선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와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것은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하던 트럭에 치여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자 시어머니는 집에 얽매이지 말고 재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간 아들 장례식도 치렀겠다. 너는 너 갈 길로 가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도 없으니 그리 힘들 일은 없겠구나. 너 이제 20대 후반이니 제가 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을 테고. 어머님, 저는 계속 박가집안 며느리로 있고 싶어요. 욕심으로 라면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아니다, 아가. 민우애비 기력도 점점 쇠해지고 있고 우리들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인데 너한테 그 집 맡길 수 있겠니?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다치는 것보다는 웃으며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자꾸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에 나도 서운하다, 아가. 너나 나나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에 아니더라도 교류가 있었잖니. 가끔 만나 커피도 마시고 연락하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영영 안 볼 생각이었어?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저 연락한다고 그럼 피하시기 없기에요? 그래. 오히려 내가 걱정할 일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박가집안 며느리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도 했는데요. 어느 날 직업을 상담하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제게 수작질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저 지환입니다. 직장 얼마 전에 추천해 주시고 따로 전화랑 문자도 남겨주셨던. 당연히 할 일인데요, 뭘. 선생님 구직 활동은 잘 되고 계신가요? 에이, 저 같은 거에 매번 선생님이라 해주시니 쑥스럽네요. 그냥 일개 시민으로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사님. 그리고 구직 활동은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냥 감사 인사 겸 밥이나 살까 해서요.
감사 인사요? 제가 딱히 감사받을 정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직업 상담사로서 일 추천해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바로 저 마주봐 주시고 진지하게 진로 탐색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부탁드릴 테니 제발 밥 한 번만 사게 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시간이 날지 어떨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될 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사님. 직업 상담사로 일하던 중 젊은 남자가 찾아왔었는데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 호감을 표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이후 연애라는 것은 신경도 쓰고 살지 않던 저였지만 어린 데다 적극적인 남자가 밥을 사겠다며 사적으로 말을 걸어대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식사에 응했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요. 오늘 너무 잘 얻어먹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갑자기 바쁘시다고 하시는 바람에 도중에 나가셔서 커피 대접도 못했어요. 아,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긴 제가 죽일 놈이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사님. 이름 부르신다고 하셔놓고는 그럼 윤주 씨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윤주 씨도 저 편하게 지환 씨 하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뭐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요. 그럼 다음에 못 먹은 커피 쏘실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꼭꼭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저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남자라 호감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지속되던 중 각자가 배우자를 사별하게 됐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가 지나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된 저희였어요. 지원 씨, 오늘도 데이트 도중에 또 사라지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 애인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누님 토라지셨어요? 내가 일이 늘 바빠서 미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바쁘신 걸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울 자기처럼 바쁜 사람은 또 처음이네. 그냥 아버지가 사업 운영하는 거 나도 좀 관리하고 그러는 거야. 따지고 보면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편하게 말을 못하겠네. 건물주가 왜 말 못할 일이야? 지환 씨 특이하다. 아니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등에 올라탄 것뿐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룬 것도 없고 남자로서 나도 뭐 하나 싸움 말고 잘하는 게 있어야지. 지환 씨 싸움 잘해? 그걸 또 잘한다고까지 할 정도면 어지간한가 보네. 학창 시절에 혹시 놀았던 부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서 무게 잡던 부류. 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 그럼 막 일진 같은 거였던 거야? 뭐 그냥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서 애들이 못 건드리고 그랬던 거지. 그보다 누님, 아빠랑 엄마가 한번 사귀는 처자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지환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지환 씨 몸에 문신 말이야. 팔에 뭐 일심인가 적혀 있던 거. 어쩌다가 하게 된 거야? 아, 어릴 때는 내가 좀 많이 의지박약이었었거든. 그래서 타투샵 하는 삼촌이 새겨준 거야. 마음을 딱 하나 굳게 먹고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라던가. 촌스럽다 싶어서 후회 중이니까 나중에 결혼 전에 싹 다 지우든지 하려고. 나중에 삼촌분 나도 소개시켜주라. 발목에 작게 하나 레터링 같은 거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에이, 됐어. 여자는 문신하는 거 아니야. 이쁜 몸 뭐하러? 핸드폰이나 차나 순정이 최고인 거 알지? 설마 돌아가셨다던 전부인 분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내가 울 누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묶음으로 쳐. 사이가 점점 깊어지게 된 저는 지환 씨의 집안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뵙자고 했던 지환 씨의 부모님 중 하나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분이었어요. 저를 알아채고는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짐짓 모른 척하라고 눈짓을 보내시기에 저도 따랐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시간이 흘렀고 집에 돌아갈 때쯤 시어머니였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구나, 아가.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니 어떡해?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계속 전화드렸었는데 피하고 문자만 하셨어서 서운했던 거 아시죠? 알지, 아는데 또 괜히 친해졌다가 각자 사정 때문에 멀어지는 게 마음 아파 그랬다. 그런데 지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니? 직업 상담사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직업 구하겠다면서 찾아와서 자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도 된다. 민우 억울하게 죽은 충격 때문인지 민우 애비도 얼마 안 있어서 하늘 갔고 그 뒤로 적적하고 사람도 그립다 보니 어찌어찌 연다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어찌어찌가 궁금한 건데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고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아버님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도 지환이랑 결혼 마음이 있나 보구나. 너 보기엔 걔가 괜찮은 거 같니? 이모저모로다가 확신까지야 아니지만 저한테 잘해주고 착한 것 같아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지한 씨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보단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나도 재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 집안 사람들은 너무 비밀이 많고 요상한 집안이라. 어머님이랑 저만 하겠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될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괜히 서로 알았던 티는 내지 말자꾸나. 남자들 대범한 척 해도 과거사 신경 쓰기 마련이니. 네,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늘 새기고 있겠습니다. 아니, 또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거라. 너 전에 합가 못하게 하려고 연기할 때 장단만 맞추랬더니 연기 더럽게 못하더구나. 에이, 그거야 어머님이랑 꼭 합가하고 싶어서 일부러 못한 척 한 거였죠. 어쨌거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가 정말 따랐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환 씨나 예비 시아버지, 그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 아직은 없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심스럽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그런 든든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도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에 담긴 유골이 되어 저와 재회하였습니다. 미안. 자꾸 결혼식 미루기 싫은데 사건이 이래저래 연달아 터지니까 정신이 없네. 친구라는 사람이 대뜸 유골함 전해주면서 실종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게 뭐 현실감도 없고.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가 그런 선택하신 건지 모르겠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실 분 아닌 건 어떻게 알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지가 굳은 분 같더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나야 잘 모르긴 하지만 아빠한테 상처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긴 하네. 불치병인데 괜히 자기 짐 되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부터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 그게 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환 씨는 나이 많은 거 싫어하면서 난 왜 좋아해? 누님은 주름 하나도 없잖아. 관리도 잘하고. 나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미도 있는데 얼굴은 동안이니까 아주 굳굿이지. 나도 화장해서 그렇지. 쌩얼은 그냥 제 나이로 보이는데? 그럼 실망하겠네? 에이, 그걸로 뭐 또 실망까지 하겠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누님은 다 좋아. 예를 들면? 내가 뭐 해야 싫어할 건데? 그거 말하면 일부러 장난칠 것 같아서라도 말 안 할래. 어쨌건 누님 나중에 상황 진정되면 그때 다시 결혼식 얘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자. 지금 진행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도 하나 좀 걸리는 거 있는데 말해도 되나? 그 장례식장에서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지환 씨 보고 형님 하면서 인사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아, 그거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으이그, 나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고 했잖아. 원래 예체능은 상하 서열이 있어서
행림행림하면서 지내고 그래. 어딘지 석연찮은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충격받아 있던 저는 그리 깊게 따지지 않고 납득을 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해 슬슬 얘기가 지환 씨의 입에서 나올 무렵이었죠. 다시금 지환 씨의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얘 나다 시엠이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아니고 죽은 네 시엠이 맞으니까 절대 차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괜히 주변에 알리거나 티내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말 너만 몰래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분명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설마 살아계셨던 거예요? 전 어머님 유골함까지 친구란 사람한테 받아서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듣거라.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당장 지환 이 집에서 탈출부터 해야 한다. 당장.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탈출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시고 불치병이니 유골함이니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집안 순조폭 집안이니까 당장 벗어나야 한다. 내가 안 그래도 전 부인들 어떻게 사라졌고 죽었는지 흥신소 이용해서 알아보고 하는 말이다. 저로선 낯빛이 절로 창백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어머님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지환 씨도 유명한 조폭이며 성격 개차반인 부자로 전 부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했다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였지만 시어머니가 흥신소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보내주셨던 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 중엔 조폭인 거 알아차리고 헤어지겠다고 얘기 꺼냈다가 안면한 몰된 여자도 있었다더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스스로 죽은 척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세상에는 무서운 인간들이 정말 많단다. 아가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도 지환 씨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하긴 걔 그나마 애비랑 달리 유순한 편이긴 해도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 큰일 났는데요, 어머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분명히 이유 따지고 들 거고 저 거짓말은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혼자 안전하게 계시지. 내가 너 냅두고 어떻게 그러겠니? 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그간 내가 그래도 그 집안에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알게 된 것들인데 써먹어 보렴.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와 밥을 먹는 내내 고기가 이에 낀 듯이 찝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지환 씨와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낸다거나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기도 했죠. 티를 내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실시간으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니 이거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쁜 지환 씨, 나 오늘 아버님한테 점수 좀 많이 땄을라낭? 점수 같은 소리하고 있네. 미친년이. 뭐? 미년? 지환 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직업 상담사 나부랭이 인연 팔자 피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혼식까지 용케 본성 잘 참았다? 근데 이 천박한 음식을 처먹을 거면 좀 주변 사람 입맛도 생각해가면서 먹어. 쩝쩝찝찝 후루룩 아주 신나서 떨어대더만. 헐, 지환 씨 내가 고작 밥 먹는 동안 실수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그래도 오랫동안 서로 사귀던 세월이 있는데? 사귀던 세월이고 나발이고 더 엉겨붙지 말고 꺼져. 앞으로 또 연락하면 담궈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식사 자리 있을 때마다 쩝쩝 소리 안 내게 조심하고 밥 먹을 때 갑자기 국그릇에 대가리 처박히면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그걸 고치라고 말을 하면 되지. 어떻게 지환 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 그동안 이런 본성 숨기고 나 만났던 거였어? 를 하세요. 를 하여튼 꺼져라. 더 말 섞고 싶지도 않다. 아빠가 너 같은 거 또 데리고 와서 며느리니 어쩌니 하면 나 죽인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오케이? 지환 씨. 저는 지환 씨 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폭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별을 하려고 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이 틀림없었던 상황에서 먼저 비호감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된 뒤 시어머니는 조폭 부자가 겁이 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옛날처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이었다가 또 가족이 될 뻔도 했던 시어머니.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도 쭉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